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영준 씨는 아버지께서 대만으로 발령이 나 가족이 국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 아파트 입주일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대만의 한 고급 호텔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호텔 로비입니다. 근데 뭐 대만 호텔에서는 약간 그 대만풍의 어떤 그런 독특한 게 좀 눈에 그러네. 들어오지 않으세요? 뒤에 약간 그거 부적 같은 부적 같은 건데 부적 아니야? 부적이 쌍으로 있고 되게 크게 있네. 그렇죠. 부적 예, 좀 너무 큰데? 맞습니다. 호텔 로비에 누가 부적을 놔둬? 달마 이런 그림 내본 적 있는데. 맞아요. 처음에 호텔 로비에 도착을 했을 때 그 통로 양쪽으로 예술 작품 같은 게 걸려 있더라고요. 좋은데? 야. 아, 니하오. 안녕하세요. 체크인.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 키만한 대형 부적 2개가 통로 양쪽으로 액자에 넣어서 걸어놨더라고요. 부적이 많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이전에 현지인 동료분께 들었다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호텔이 그 귀신 나오는 5성급 호텔로 현지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떡해. 그 현지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 가족은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진도 재밌다. 찍고 그랬는데 그래, 안 당할 땐 재밌지. 여긴가 보다. 여기다, 여기다. 어, 들어가자. 갑니다. 와, 장난 아닌데? 진짜 좋다.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체크인하고 들어간 호텔의 분위기는 무시무시한 소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거 5성이죠. 방을 2개 잡아 엄마와 아빠가 한 방, 누나와 제가 한 방을 쓰기로 했죠. 앞으로의 대만 생활은 어떨까? 누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잠결인데도 뭔가 이질적인 냄새가 나더라고요. 바로 향 냄새였어요. 호텔 향냄새 안 나는 거. 호텔에서 향 냄새라. 어디서 향 냄새가 나지? 문 밖 복도에서 반복적으로 웅얼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소리에 대한 공포. 문에 가까워질수록 향 냄새는 더욱 짙어졌고 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에 있는 렌즈로 밖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리도 갑자기 멈췄고요. 이상하네.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다시 침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뭔가 몸이 불편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슬며시 떠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제 다리 쪽에서 뭔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팔, 다리가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가인이었구만. 뭐지? 왜 이러지? 몸을 내려다 보니까 온몸에 붉은색 비단 천이 칭칭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손이 나타나 여자의 머리채를 팍 낚아챘습니다. 어머, 어머. 낚아챘습니다. 험악한 표정을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는데 여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대로 질질 끌고 사라졌습니다. 다행이네 어쨌든. 그들이 사라지자 전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꼬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옆 침대에 있어야 할 누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갔어? 놀라서 찾아보니까 안 돼! 여지 마!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아니, 나 좀 전에 어떤 미친 여자가 내 몸 막 이렇게 빨간 쳐도를 칭칭 감고, 근데 또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여자 머리채 잡고 끌고 가고. 아, 모르겠어. 여기 진짜 이상해. 야, 나도 봤어. 그 사람들. 누나도 봤다고. 아, 맞네. 그럼 이거 저 호텔에 귀신 있구나. 알고 보니 누나도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일어나서 문 밖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 이거 꿈 아니다, 이거.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에서 향 냄새를 맡고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누나는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복도와 방문 사이에 없던 철창문 하나가 생기는 게 보였는데 전통 옷을 입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꼭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았대요. 무서워진 누나는 제가 누운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여자가 제 팔을 베고 옆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누나의 이야기를 듣자 팔부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희는 그 즉시 부모님 방으로 가서 잠을 잤죠. 다음 날 누나는 무섭다며 오늘도 부모님 방에서 자겠다고 했고 저는 방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프론트로 내려가 방 변경을 요청하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다른 방을 주더라고요. 아, 이게 한두 번 아닌가 봐. 클레임이 많았나 봐. 그날 밤 바꾼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떡해. 전날 밤 생각이 나서 급히 눈을 떴는데 누군가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여잔 거 같았습니다. 따라왔어. 와, 또 찾아왔어. 따라왔어. 따라왔나 봐. 제가 소리를 내자 여자가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가 절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여자를 끌고 갔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제 뒤에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어요. 미동 없이 절 쳐다보던 여자는 서서히 일어나더니 의자 위로 올라갔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찢어지는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자를 구해야 한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전 여자의 다리를 안아 올리면서 미친 듯이 천을 풀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끌어다 잡아 뜯었고 쿵! 가까스로 여자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여자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去哪儿了？为什么才来？ 이상했어요.
대만어라 못 알아듣는 언어인데 신기하게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다 느낄 수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혼자서 진짜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른 데 안 갈게. 옆에 있어줄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한테 홀렸어. 그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뭐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Sir, you need to stay calm. Sir! Sir, are you alright? 정신이 들며 주위를 둘러본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지? 제가 Sir, 속옷 차림으로 are you alright? 호텔 로비에 서 있었거든요. 얼굴 보면 뭐야. 그리고 눈앞을 본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손이 썩은 것처럼 시커먼 거예요. 로비에 있던 큰 부적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속옷 차림으로 나와서 부적에다가 구두약을 막 칠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하나도 나지를 않았었고요. 귀신 시켰나 봐. 씨였다. 그런가 보다. 사실 귀신보다는 제가 아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그 호텔 매니저가 얘도 방으로 찾아왔어요. 매니저는 저에게 교수님이 작은 의식을 치러줄 건데 괜찮은지를 물었어요. 교수? 교수님? 그러자 교수는 저를 앉혀놓고 제 어깨와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어요. 아, 그 의식을 하는군요. 의식이 끝난 후 아빠가 쫓아나가 한참 있다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 교수란 사람 호텔 봐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교수는 호텔과 전속 계약을 한 오속인이라고 했습니다. 아, 전속으로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투숙객한테 문제가 생기면 와서 의식을 치러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거래요? 그 귀신이 너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붙는 바람에 네가 홀린 것 같다네. 네? 여기가 제일 좋은 호텔이잖아. 실현당한 여자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목숨을 끊는 일이 많나 봐. 아이고, 뭐야. 근데 아버지 현지 동료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살아온 원주민이 있고 그리고 전쟁과 그 맞아요. 식민지 시기를 겪으면서 이주해온 한족이 있는데 그 원주민과 한족 간의 계급이 형성이 되면서 소수민족인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 집안의 남녀가 사귀기라도 하면 부모님들이 무력을 써서 강제로 헤어지게 했던 일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아, 교수의 의식이 있고 난 후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이네. 2년 뒤 새벽에 자다 깼는데 왠지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2년 뒤에? 붉은 천을 제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듯 점점 더 세게 마구잡이로 우겨 넣었죠. 숨이 막혀 이대로 죽는구나 느낀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던 겁니다. 꿈도 찝찝하네. 왜 다시 나타난 거지? 날 죽이려고? 숨을 가다듬고 물을 마시려 침대에서 일어난 그때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방팔방 물건들이 떨어지고 가구가 쓰러졌죠. 그리고 방금까지 제가 누워있던 곳에 책장이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고 있었으면 그대로 깔려 죽었겠구나. 자고 있었으면 안 돼. 1999년 9월 21일에 일어난 대만 9.21 대지진이었습니다. 규모 7.6 지진으로 수많은 건물이 붕괴해 무려 2,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지진이었죠. 만약 그 여자가 깨우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절 남자친구로 생각해 구해준 걸까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호텔에서부터 저와 계속 함께 있었던 걸까요? 不载我去边吧，去吧。 서울 성동구에 살고 계신 이정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심괴의 찐 애청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본 회담. 나올 때 됐어. 일본 회담 나올 때 됐어. 예. 자, 인형. 이건 바로 코케시라고 하는 일본 전통 목각 장식품인데요. 아하. 일본 여행 가면 맞아, 맞아.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품. 통에 이쑤시개 들어있고. 요만하게 조그만 거. 그런데 정우 씨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기념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래? 이 코키시에 얽힌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정우 씨의 시점에서 들려드릴게요. 2017년 제가 무려 삼수를 마치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정우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합격 기념으로 우리 가족 모두 일본 여행이라도 갈까? 좋지? 언제 준비했어, 여보? 몇 박 며칠이야? 5박. 제 합격 기념이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아버지는 엄마랑 같이 여행 갈 명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밖에 모르는 완전 아내 바보 그 자체였거든요. 본질 좋군요. 예. 다정하시다. 이번 여행도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 엄마를 위해 가자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가족은 일본 오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해서 도톤보리에서 사진도 찍고 철판 요리며 라멘에 스시까지 본토 음식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쉽지만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어요. 너무 축하한다. 아, 진짜. 엄마 아빠 나 사진 찍어줄게. 좋지. 남는 건 사진뿐이야. 하나 둘 셋. 잘 나온다. 여보 김치? 한참 부모님 사진을 찍어 드리고 있는데 찍어줘.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머리는 며칠을 안 감은 것처럼 떡이 져 있었고 입술엔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은 무표정인데 입만 크게 벌려서 웃는 얼굴이 왠지 기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 일본어로 뭐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더니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거의요. 바로 코켓이였죠.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 뭐 처음 들어. 어리둥절해한 우리 가족에게 프레젠토. 호 하위리. 프레젠토? 아, 선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서 받으셨죠. 좋아하는 엄마와 달리 저는 기분이 찝찝했어요. 엄마,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돼. 얘는 왜 예쁘기만 한데. 이거 보면서 일본 여행 추억하면 되겠다. 거실에 두면 딱이겠네. 그래. 인형이 모양도 예쁜데. 결국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코키씨를 거실 TV장 위에 올려두셨죠. 그 선물이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까맣게 모른 채로요. 여기까지는 코키씨를 선물 받아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날 이후로 겪은 정말 끔찍한 한 여자의 3번의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뭐지? 물 떨어지는 소린가?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눈동자를 굴려 방 안을 살폈는데 침대 끄트머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는 백지장처럼 하얀 손을 입으로 가져가 손톱을 똑똑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손톱 물어뜯는 소리구나.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거 왜 쳐발라? 어떤 새끼한테 잘 보이려고? 어? 이 양반이 왜 이래 진짜. 맨날 바랬던 거잖아. 화장대 앞에 앉아 계신 엄마한테 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쓰레기 같은 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크게 싸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 싸울 수 있지 하고 뭐.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두 번째 방문. 또다시 온몸이 무거워지며 가위에 눌렸는데요. 제발 이번에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번에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보였어요. 새빨간 기모노였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듯 눈이 확 떠졌는데 아직 밤이더라고요.
그런데 문 밖 거실에서 누군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히 문을 빼꼼 열어봤더니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냄새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건 엄마의 옷이었습니다. 난 새끼 냄새가 나. 바람났어. 더러운 여. 잊어주길련. 차마 듣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으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는데 아빠 아버지의 눈에 안광이 어두운 거실인데도 아버지 눈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꼼짝없이 굳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지 않았거든요. 아, 뭐가 씌었나 봐. 그리고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엄마 회사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신 거죠. 너는 왜 그 새끼 앞에서 그렇게 웃음을 질질 흘리고 지랄이야? 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남의 직장에 와서 그런 일을 쳐? 미쳐? 누가 미쳐? 아 그래 잘 됐어.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결판을 내 오늘 그냥. 와!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아버지 진짜. 뭐라고 임마! 제발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미친 짓고 다 지겨워 진짜!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씨. 이 집구석 시겨워 진짜. 누나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가족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일주일 뒤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 방문. 그 여자는 그날도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 환희에 찬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舌でたまらない舌でたまらな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떠올랐거든요. 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 시토데 타마라나이. 이 말,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며 중얼거렸던 그 말이었어요. 그때
비명 소리에 놀라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빠 제발 이러지 마. 그 순간 제발 이러지 마.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잘라버리셨어요. 그 순간 復帰してやる手回れないように髪の毛なんか全部切ってやる 한 달 안 되는 기간 안에 다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기간이 얼마 안 정말 매일매일 되네요. 심하게 싸우셨어요. 엄청. 아버지가 한 번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셔서 늘 비속어를 정말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신 적 없었고요. 한 번도 매를 드신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얼거리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를 반복하신다던가 이거는 전혀 뭐가 바람이 쉬인 없다. 거야.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어. 내가 끝을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셨고 너희를 낳은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다. 너희는 태어나면 안 됐다. 약간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 보는 모습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서에 갔다가 저는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 왜 연락 안 받았어? 지금 엄마 아빠 난리 났어. 나중에 경찰서에서 내가 내 친구 줄까? 이번에 결혼하는 내 친구. 결혼 선물로. 뭐? 누나가 갑자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의 시선 끝을 따라가 보니 코켓이가 있었어요. 그래, 다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코켓이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는 걸요. 순간 번뜩 정신을 차린 저는 집 근처 하천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그대로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코키씨가 점점 멀어지자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코키씨를 버린 이후 부모님은 사이 좋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 쟤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엄마. 그 우리 일본에서 받은 장식품 기억나? 장식품? 어.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어? 뭐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싸운 건 기억하지만 오사카에서 가져온 코키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와. 그리고 잊고 계셨죠? 새빨간 기모노를 입은 귀신이 중얼거리던 말. 舌でたまらない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嫉妬でたまらない。 우리 가족을 보며 했던 그 말. 시토데 타마라나이. 옛 뜻은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다.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건넨 코켓이 어쩌면 선물이 아닌 질투에서 비롯된 끔찍한 저주가 아니었을까요? 아이고